제로투원 7장에 돈의 흐름을 쫓아라.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많이 벌겠지. 많이 벌겠지. 아니 그러잖아요. 돈 번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네. 네. 이 제목을 돈을 쫓아라 그래서 참 돈의 흐름을 쫓아라 그래서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돈의 흐름을 쫓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쫓는 건 아니는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찾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 요 흐름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피터 틸 이 사람이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7장에 보면 들어가기 앞서서 신압으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신압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신압으로 화이팅! 네. 이 제로투원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어떻게 정의를 했나 이제 그걸 그 앞장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 사람도 한번 우리가 봤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앞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 상식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우리가 선전에서도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를 좀 크게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죠? 이 색깔이 좋은 색깔인데 지금 그쪽이 클릭돼 있어서 다시 한번 바꿔서 이런 건데 그렇군요.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놓치면 이거 한꺼번에 다 깨지잖아요. 계란이 이게 돈이거든요. 지금 돈으로 보이시죠? 이게 돈인데 이걸 한꺼번에 한 군데다가 투자를 하면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기본 상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거고 금융에서 이제 펀드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A라는데 요거 두 개는 B라는데 이렇게 해서 위험을 분산시켜가지고 그런데 이 피터 틸은 한 바구니에 몰빵해요. 이거 보니까 올인하라는 겁니다. 확실하면 올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괜히 그냥 잘못하다가 괜히 올인하라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책 맨 앞장에 보시면 맨 앞장에 보시면 피터 틸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들어보시다가 제가 뭐 잘난 척하거나 이러면 이쁘게 봐주시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IT 산업의 중심지이며 메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이 파워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파워그룹 중에서도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 이렇게 지금 칭함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손꼽히는 스타트업 성공 사업가이자 벤처캐피탈 투자자,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기업가이자 투자자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설립해서 CEO로 회사를 이끌었으며 2002년에 페이팔을 상장시켜서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2002년 정도면 우리나라도 이 상거래가 좀 될 때거든요.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었냐면 내가
물건을 산다고 한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물건이 안 오는 겁니다. 네, 지금도 가끔 그런 사고가 나죠. 그리고 상대편은 물건을 줬는데 내가 돈을 안 줘요. 산 사람이, 소비자가. 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해결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빠르고 안전한, 이게 빠르고 안전하다는 이 단어가 이제 그거를 다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2004년 그는 첫 번째 외부 투자로서 자기가 설립한 이 페이팔 말고 외부 투자로서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답니다. 페이스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같은 해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헬러티어 테크놀로지를 또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다 이거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렇게 차렸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냐면 국가안보 및 글로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들을 돕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에서는 증권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국방으로 가면 뭐 국방력을 이렇게 또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었대요. 국가안보 및 글로벌 금융. 예. 그리고 이 틸은 또 링크트인, 옐프를 비롯한 수십 개 성공적 기술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가 이렇게 우리가 벤처기업 그리고 우리도 한참 그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을 이 사람이 투자를 했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들 기업 중에 다수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은 전직 동료들이 운영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동료들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나브로 해서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료라고 치면 이분도 하나를 만들고 이분도 하나를 만들고 이분도 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틸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고 불리게 했다. 이 피터 틸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시나브로의 대부다 그러면 우리 김성곤 대표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이름이 형성됐고 거기에서 이제 대부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보다 학습을 우선하라고 권함으로써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틸 장학금을 만들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틸 재단 역시 기술 진보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틀린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끌어모아가지고 내 새끼한테 물려주고 그 새끼는 그 새끼한테 또 물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직성은. 근데 이 사람들의 직성은 이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학생을 만들고 근데 10만 달러를 제공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니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바구니에 올인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이 맞겠죠. 우리는 돈을 이렇게 안 해봐서 벤처에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본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저 말이 맞겠구나. 맞겠다기보다 이제 이 사람 보통 기존 통념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거에 혹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막 현혹시키잖아요. 우리 거 벤처고 앞으로 뭐 미래 유명하다.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벤처기업가들은 대부분이 투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풀리겠죠. 자기 자신을, 자기 회사를. 그런 것을 잘 뽑아내는 안목이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을 보면은 흐름을 타잖아요. 막 일산이 떴다가 또 어디가 떴다 이런 식으로 단지근을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딱 써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로는 0이죠, 0. 0은 없다. 반대는 있다죠. 없다의 반대는 있다. 그 무라는 겁니다, 무. 그러니까 제로에서 완으로 가는. 그러니까 제로에서 수익을 내는. 제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말하면 지금 이 피터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0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창조하는. 0에서 이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그래서 언뜻 떠오른 게 이 사람이 또 그 성경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7장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물론 여기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 계신데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천지 창조 이전에도 무였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무하고 지금 이 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0, 없다의 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는 여기서 비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면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복리이자, 파레토의 법칙, 벤처캐피탈, 펀드,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거듭 제곱의 법칙,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고, 복리이자에 대한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 이게 이 사람이 한 얘기인지 어쩐지는 여기서도 그거는 차차하고, 이 복리이자라는 이게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데 우리가 보통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데, 이 지은이는 아까 몰빵을 한다, 올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복리이자를, 그러니까 거듭 제곱, 계속해서 거듭 제곱으로 수익을 내는 거를 안목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 옛날 얘기에 그거 있잖아요, 머슴 얘기. 모르시나요? 머슴이 두 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머슴은, 마님, 저에게 한 달치로 세경을 쌀 한 가마니만 주십시오. 이랬고, 한 머슴은, 마님, 저는 하루에 한 알, 이틀 되면 2알, 3일 되면 4알, 거듭 제곱이죠 이게. 4일 되면 8알. 그럼 4일 되면 4, 4, 16. 그렇죠. 이제 16알. 그 다음에 5일 되면 32알.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듣기에,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럼 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첫날은 1알 받아요. 둘째 날은 2알 받아요. 셋째 날은 3알 받아. 4알 받아. 넷째 날은 8알 받고, 다섯째 날은 16알 받아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쌀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그러면 쌀 한 톨이 몇 g이나 될까요? 0.5g? 아니야, 그보다 더 저기 0.000 한 2g 정도 할까요? 0.02g. 거기 80kg에 그러면은 이게 이걸로 나누면요, 제가 해봤어요. 나누면은 4,000톨이 나오더라고요. 4천만 톨. 4천만 톨. 하나 쳐가지고. 한 달에 40kg를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이
봉입니다. 거듭 제곱으로다가 이 머슴이 한 거는 언제 이걸 따라잡냐? 몇 달지? 몇 달지가 아니에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따라잡아요? 한 달 안에 따라잡아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그 정도 될까? 26일이 되니까요. 26번째 날이 되니까 몇 개가 되냐면 3,355개. 3,355 뭐 이렇게 나와요. 26일 날째 되니까. 26일 날째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일이면 뭐 초가 이건 넘어가는 거죠. 한 가마니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째 되는 때를 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5억 3,6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니까 10가마가 넘는 거예요. 어머, 그쵸, 벌써. 10가마가 넘어요. 그러니까 마님이 선 거죠. 곱하기에 2를. 피터팀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불안하니까 그 이익금을 내가 손해보는 걸 생각해서 여기서 이익 보고 여기서 손해보면 똔똔이나 이렇게 다들 벤처 투자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머슴은 한 가마를 받아가지만 세경으로 한 달 후에 이 사람은 10가마 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레토의 법칙. 요건 이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탈리아 땅을 20%의 사람들이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개미를 보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20% 열심히 일하고 80%는 그냥 설렁설렁거리고 이 20% 열심히 일하는 걸 또 이렇게 놔뒀더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는 열심히 일하고 또 80%는 또 설렁설렁 일하고 이 80% 이거를 또 이렇게 놔둬서 보니까 여기서도 20%는 열심히 일하고 또 80%는 설렁설렁 일하고 네. 그래서 자연 상태든 사회 상태든 이 파레토의 법칙은 모두 포함이 되더라.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뭐 다 아시는 겁니다. 모험 자금이죠. 모험 자금, 모험 자본금 응?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창업이니까 스타트업이니까 창업한. 그 다음에 펀드 특정한 목적에 이용 가능한 기금.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라 그래갖고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금 좀 주십시오 해갖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죠. 신용 보증 기술 뭐 보증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창업 투자자사들이 좀 있죠. 여러 회사들이. 그리고 거듭 제곱의 법칙 이 역시 아까 그런 얘기고요. 네, 거듭 제곱. 계속해서 거듭으로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는 제곱하면 2의 2승. 네. 그러면 2는 4.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4의 2승 하면 4, 4, 16으로 올라가는데 아까는 그냥 곱하기 2배수의 법칙. 네, 네, 계속해서 2만 2배로 곱하는 거.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일단 보시면서 한 바구니에 이렇게 올인하라. 요거가 몇 쪽에 있냐면 115쪽에 있습니다. 115쪽을 보시게 되면 115쪽 13째 줄인가? 13째 줄. 거기에 보시면은 벤처 캐피탈계의 가장 큰 비밀은 성공한 펀드는 가장 잘한 투자가 나머지 모두를 합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피터 틱이 주시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요 책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그냥 여기다 그려봤어요. 벤처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기 회사 좋다고 다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매출이 1년 뒤에는 얼마가 되고 여러분 저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 틸은 요런 회사들을 갖다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근데 그 순위 매기는 정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1순위, 2순위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요 근방에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까 그 거듭 제곱의 법칙, 배수의 법칙대로 굉장히 이익을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근데 여기로 갈수록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사를 다 합쳐봐야 여기 한두 개 회사를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올인하라, 몰빵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 얘기는 있으나 마나니까. 네,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게. 이 사람 관점에서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첫째, 잠재적으로 펀드 전체의 가치에 맞먹는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라. 펀드 전체 가치에 맞먹는. 펀드 전체 가치에 맞먹는. 네. 근데 그런 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찾아내기는 참 어렵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원칙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가능한 기업의 대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투자 가능한 기업. 내가 봤을 때는 A, B, C, D, E가 굉장히 투자해서 돈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놓으면 여기서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익 보고 해서 웬만큼 그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네. 손해는 안 보고 웬만큼 이익을 평행선을 그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원칙이 저절로 따라온다. 첫 번째 원칙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기므로 다른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원칙은 있을 수 없대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 있는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책을 넘겨서 116쪽에 보면 첫 번째 규칙을 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생해보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벤처 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이게 벤처 캐피털 이제 회사인가 봐요. 투자 회사. 2010년에 인스타그램에 25만 달러를 투자했답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2년 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이 투자회사 앤드리슨은 7,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어요.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12배. 네. 그러니까 한 가만히 갖고 간 사람하고 10가만히 갖고 간 사람하고의 차이죠. 312배를 벌었답니다. 이 앤드리슨이라는 이 투자회사가. 이 회사도 아마 그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투자를 하는 회사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왜 그러냐? 이 회사는 15억 달러의 자금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25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15억 달러를 이 회사에 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올인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몰빵하라,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겨우 25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줬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15억 달러나 있는 회사가, 투자 회사가 25만 달러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를 찾아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분석을 엄청 잘해요. 1, 2니까. 그러니까 1, 2를 찾아내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그거 찾아주세요. 어디가 1, 2인지. 맨 입으로?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예예. 피터튀기 하는 대로. 피터튀기 하는 대로 하면 돼요. 피터튀기 하는 대로 하면 돼. 그 사람은 꽁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누구죠? 그 우리 조로스 아니 우리 가까이 그 우리 시나브로에서 스칼라티움에서 했을 때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괴테처럼 잠자고 괴테처럼 일어나서 괴테처럼 그 양반처럼 꽁물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뭘 하나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조 선생님 책 보지 마시고 책 보는 시간이 시나브로에 잘 나오면 됩니다. 아시죠? 네, 시나브로에 7시까지 여기 오시면 돼. 토요일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23쪽에 보시면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하나의 시장이 다른 모든 시장보다 더 나을 것이다. 하나의 기업 가치가 다른 여러 개보다 더 나을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보통 하나의 유통 전략은 다른 모든 유통 전략을 압도한다.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의 유통 전략이 다른 여러 개의 유통 전략보다도 이 하나가 수익을 내는데 압도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따라서 어느 한순간은 다른 모든 순간보다 중요하다. 어느 한순간은 모든 순간보다 네. 모든 순간보다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같은 말일 겁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은 모든 순간보다 중요하다. 뭘 내는데? 투자 수익을 내는데. 여기는 이제 벤처니까 돈을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제목이 투자 수익을 내는데 어느 한순간이 모든 순간보다 중요하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헬라 사람들은 이거를 한순간 어떤 것이 일어나는 그 지점,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밥 먹고 뭐 씻고 이런 거는 다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이게 시간을 이렇게 양분해 놨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양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애를 낳을 때, 역사적인 순간, 우리 애들이 뭐 숨을 불 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예를 들면 카이로스라고 보는 거죠. 어느 한 순간은 다른 모든 순간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나눌 생각을 했는지, 그죠? 네. 특별한 시간과 일상적인 시간.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나요, 우리한테? 별로 없죠.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냥 있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죠. 네. 근데 이게 신의 이름이라고 하던데, 이게 신의 이름. 신의 이름. 예. 태초의 신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은 뭐
그 방법도 있는 거죠. 아, 있어요? 네, 그 방법도 있죠. 투자자를 내가 끌어모아. 알면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되면 되는 거죠. 끌어들이면 됩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네, 제공자가 그 좋은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친구야 너 돈 있니? 나한테 투자 한번 해. 여기 하면은 기분이 그냥 바로 일어난다. 들이 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한순간은 모든 순간보다 중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